마지막 합시다. 이게 시작만 하면 금방 수업이 끝나요. 벌써 3교시예요. 그쵸? 너무 아쉽죠? 그럼 저번 주 걸 집에 가 들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되죠. 어쨌든 진담이고요. 그러면 오늘 나머지 볼 텐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어저께 이제 35회 공인 중에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어저께. 그쵸? 근데 특이한 사항은 1차 합격자가 좀 많이 줄었다는 거.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년도가 20%대였으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합격생은 30%. 작년보다 10%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졸업을 많이 한 거죠. 2차만 보신 분들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요즘에 1차가 또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5회 같은 경우는 1차 문제에서 조금 좀 난해했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합격자 발표가 나면 수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를 너무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너무 또 공법만 하지 말라고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죠. 그리고 보니까 민법에서 67번인가 모두 정답 하나, 그거 말고는 한 개도 인정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그렇죠. 이중답이. 과거에는 보통 막 모두 정답 2개, 복수 2개 이쯤은 나왔었는데 올해는 모두 정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험 볼 때 뭐 모두 정답 나오겠지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런 거 없어도 붙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도 이맘때 이제 볼 일이겠지만. 그쵸?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해요. 한 1800명 정도가. 한 문제 때문에. 누구는 그것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있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학원에 앉아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도 말고 한 문제만 남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지,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합격자 모임의 날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저는 못 가죠. 오늘 야간 수업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고 싶긴 한데 못 가는 거지. 수업해야 되니까. 어쨌건 봐요. 그러면 이제 건축법에 나오는 부분에서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려봤고요. 나머지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 대상물이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시작. 적용 대상물, 그 중에서도 뭘 보자? 건축물이라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얘기하듯이 우리가 건축법 공부할 때 가장 기본 패턴이 대상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정말 시험이 잘 나와요. 그렇죠? 일단 밑에 정의부터 봐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시작.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붕은 뭐라고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보시면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시작.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지붕 없으면 요즘처럼 눈비 올 때 다 맞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알았죠? 지붕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는 거를 포함한다는 게 건축물의 주요 정의입니다. 딸린 거. 봐봐요. 대문이나 뭐 담장이나 굴뚝 같은 게 있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기본적으로 대문, 굴뚝, 담장 같은 거는 건축물이 아닌 걸로 보이지만 주된 건축물에 딸려서 같이 이루어진다면 다 같이 건축물로 봐요. 그쵸? 별도로 분리했다면 다른 사건이 되겠지만 같이 딸려서 한다면 굴뚝 같은 것도 다 건물에 딸려 있는 거라 건축물로 봐주겠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요. 만약에 굴뚝 같은 공작물을 주된 건물과 때를 달리해서 분리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6m가 넘으면 원래 따로 축조 신고를 원래 해야 돼요. 밑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나오죠?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공작물이 그럼 얼마? 6m 초과하는 굴뚝이라면 따로 뭐가 필요해요? 축조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원래 이게.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다? 주된 건물에 딸려서 하는 공작물인 굴뚝이라고 한다면 건축물로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따로 축조 신고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요 건축물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그런 축조 신고는 한 걸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딸린 거니까. 딸려 있지 않으면 일정 높이를 넘는 공작물은 별도로 축조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2년 전에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용어만 잘 기억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물어볼게요. 굴뚝 같은 공작물이 주된 건물에 딸려 있어요. 그럼 6m가 넘어도 따로 축조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의제해주고 같이 건축물로 보는 거니까. 이해가셨죠? 하지만 때를 달리하여 분리해서 했다면 그럴 땐 6m가 넘는 굴뚝은 따로 축조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해가시겠죠? 그게 이 부분의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 여러분, 지하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하에. 지하상가 안 가봤어요? 뭐라고요? 강남역이니 무슨 부평역이니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에도 고가에도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다 건축물로 봐요.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다 건축물이다. 가끔 나올 때 많이 속이는 거 지하의 점포는 건축물이 아니다 이러고 나와요. X. 지하의 점포도 건축물이 됩니다. 그렇죠. 나오는 거. 아주 사소하지만 건축물의 정의도 꽤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밑에 그러면 공작물 축조 신고는 뭐냐는 건데 이거 좀 이해합시다. 기본적인 패턴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공작물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공작물 중에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봐야 돼요. 위에 정의 뭐라고 나와요?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보이죠?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걸 건축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작물 중에 건축물이 있는 거란 얘기죠. 됐죠? 하지만 뭐가 되죠?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순한 공작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이해가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섹터에 있는 부분이라면 다음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된 건물과 분리해 축조할 때 따로 축조 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파란 라인에 있는 거. 됐죠? 딸려 있으면 어떻게 되고 같이 건축물로 보는 거고 나중엔 다 외워야 되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옹담이라고 외워요. 이옹담. 2m를 넘는 옹벽 담장일 때 분리해야 한다면 축조 신고. 그럼 물어볼게. 이해했나? Listen carefully 해봐. 2m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2m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표정은 왜 X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초과. 그 숫자를 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이 나와요. 3m부터죠. 소수점 이하 무시한다면. 이해가셨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사광 장기첨. 시작. 사광 장기첨. 4m를 넘는 광고판,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뭐 좀 물어볼까요? 공통점. 4m를 넘는 광고판,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다 공통점은 광고야, 광고 다. 결론적으로 광고탑만 광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식탑, 기념탑, 첨탑 사실은 다 광고야 어차피. 이해갑니까? 엊그저께 뭐 뉴스 봤어요? 눈비 많이 온 경기 남부 충청남도 이런 데 말고 눈 안 온 데도 있잖아요. 바람만 겁나 불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첨탑 다 날라댕기고 난리가 나서 막 주변 차 다 망가뜨리고 왜? 규제 안 받고 있으니까. 낮은 첨탑이라 그래서. 이해갑니까? 6m 넘는 거면 축조 신고해라. 4m 넘는 거면 축조 신고해라. 그래서 사광 장기첨. 시작. 사광 장기첨. 그리고 육굴철이에요. 앞으로 굴 먹는 철은 6월이에요. 육굴철. 알았죠? 이옹담 사광 장기첨 육굴철. 시작. 이옹담 사광 장기첨 육굴철. 거기까지만. 오늘은 3번까지만. 굴뚝은 6m가 넘으면 축조신고. 철탑도 6m가 넘으면 축조신고. 하지만 통신용이면 화살표 해봐요. 주거상업지역의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통신용이면 주거상업지역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통신용 철탑. 한 번 더. 이옹담 사광 장기첨 육굴철. 시작. 이옹담
육굴철이 아니라 육굴철. 박자 좀 맞춰봐. 사광장기첨 육굴철. 시작. 알았죠? 이옹담 사광장기첨 육굴철입니다. 일단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나올 때가 되긴 됐다. 그 뭐가 넓어요? 공작물 중에 건축물이 있다. 근데 요즘에 건축물 볼 때 가장 또 핫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층 건축물이에요. 시작. 고층 건축물.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관련된 부분을 볼 때 고층 건축물에 대한 부분의 정의는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층 건축물. 시작. 고층 건축물입니다. 근데 고층 건축물 정의가 나올 때 우리 뭐라 하냐면 다음에 층 또는 높이가 이상이에요. 시작. 다음에 층 또는 높이가 이상이다. 그럼 고층은 뭐다?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을 뭐라 불러? 우리가 고층이라고 합니다. 시작.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인 건물을 고층 건축물.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축법 나올 때 아주 중요한 근거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돼요. 조문 그대로. 뭐 좀 물어보죠. 30층 이상이면 고층이잖아요. 맞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만약에 40층 이상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문 그대로 안 나왔죠. 조문은 30층 이상인데 40층 이상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어떤 분이 아니 40층 이상이면 30층 이상 된 거 아니에요? 맞는 건데 꼭 이런 질문을 해. 그런데 40층 이상이면 35층은 안 된다는 얘기야.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외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란 단어가 있으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되고 그런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말이 안 붙어 있으면 포인트에 들어가 있단 맞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40층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왜? 40층인이라고 했잖아. 이상이라면 안 썼잖아. 그럼 40층이면 30층 이상 됐으니까 맞지. 그렇게 속여요. 항상 그래. 그래서 건축법은 꼭 주의할 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게 써져 있으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면 포인트가 범주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라. 지금은 알았다고 이러고 앉아있지 문제봐 다 틀려 나중에 되면. 그렇죠 여러분? 왜 기억이 안 나거든.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3월 달에 첫 모의고사 볼 때 이 11월 달에 한 것만 보고 가봐. 그럼 60점 나올 거야 아마. 아마 그럴 거야. 그렇죠? 제가 내면 더 쉽게 낼게요. 누가 낼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어쨌건. 그리고 고층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뭐다? 다시 초고층과 준초고층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초고층. 굳이 말하면 고층을 두 가지로 분리한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쵸? 그럼 초고층은 뭐예요? 고층 중에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 되어진 걸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건축법 배울 때 초고층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좀 인지하시고 내용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고층 중에 초고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초고층이 뭐죠? 제1롯데월드 123층. 그렇죠? 63빌딩 몇 층이죠? 63층. 어렵지 않죠? 다 뭐다 50층 이상 됐고 하니까 다 뭐다 초고층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오해 말 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제외한 나머지 이게 준초고층이에요. 뭐라고요?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 한다? 우리가 준초고층이라고 한다.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정의. 오른쪽에 코멘트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정의만 기억합시다. 그 정도.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우리가 왜 이제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변에 이런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쵸? 먼저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이런 거는 초고층이겠지, 이런 거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그렇죠. 이게 고층, 초고층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근데 요즘에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좀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기억나죠, 이거? 삼풍백화점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3윈드 디파트먼트 스토어 에센트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사상자가 1,500명이 넘어요. 돌아가신 분만 800명이 넘습니다. 제가 그때 군대 가 있을 때 이 사건을 접했는데 정말 놀랬어요. 깜짝. 저게 뭐야?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유해를 주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조기술사에게 협력하고 건물을 지으세요 라고 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건축법이 뭐가 생기는 거면요, 뭔가 큰 사건이 있는 거예요. 큰 사건이 생기고 나면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거든요. 맨날 사후 약방문으로 먼저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긴 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을 뭐라 한다,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 그보다 준한 걸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운데 써있죠? 그래서 구조기술사 협력을 요하는 등 뭐하죠? 규제를 가하는 건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나간 작년도에도 살짝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봐봐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쉽게 뭐라고 이해하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이구나. 그러니까 구조기술사 협력을 요하는 건물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로 봐요. 면적이 5천 이상인 문종판 운의숙과 16층 이상인 어떤 건물의 용도도 다 다중이용 건축물로 봐요. 좀 이따가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건축물의 용도는 쓰지 말아요. 용도는 30가지의 건물의 용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 30가지의 건물의 용도 중에서 문종판 운의수가, 시작. 우리 의숙이에요. 문종판 운의숙이에요.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걸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따 얘기할 텐데 봐봐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문종판 운의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문종판 운의수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의수기도 있고, 나중에 가면 동수기도 있고, 나중에 가면 위수기도 있고, 업수기도 있어요. 그렇죠? 수기 사자매인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의수기만 이해하세요. 가장 큰 언니예요. 그렇죠? 여러분, 의수기. 문종판 운의수가, 시작. 문종판 운의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어떤 용도가 됐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이게 아주 문제 푸는데 치트키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만약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4,000밖에 안 됐어요. 4,000 면적이. 근데 17층이었어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O. 둘 중에 하나 모으면 되거든. 다음에 어느 하나. 그리고 문장 볼 때 항상요, and인지 or인지 잘 봐야 돼요. 어느 하나. 그러니까 뭐라도 걸리면 이건 뭐야? 다중이용이라는 거지. 한 번 더. 문종판 운의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16층 이상도 땡큐다 라고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건축법 볼 때 층수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오늘 봐요. 30층 나왔죠? 50층 나왔죠? 16층 나왔죠? 층수 겁나 많아. 나중에 되면 21층도 나와. 그렇죠?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12월 반 가서. 그쵸, 여러분? 그 얘기했다. 근데 준다중이용은 뭐냐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외의 건축물을 우리가 준다중이용이라고 합니다. 다중이용과 겹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 즉 다중이용과 준다중이용 겹치지 말란 얘기야. 이해 가셨죠? 근데 중요한 거, 쌤, 겹치지 말라면서요? 근데 뭐예요 이게? 이 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찌할게요? 이거 어찌할게냐고. 똑같잖아.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5,000 미만이겠지. 이건 5,000 이상일 테고. 이해갑니까? 왜? 겹치면 안 된다니까. 이해가셨죠? 그 말은 뭐예요? 문종판 운의숙이 나오면 면적을 봐야 돼요. 그치? 5,000 이상 된 건지 1,000, 5,000 사이인지. 이해가셨죠? 그리고 문종판 운의숙만이 아니라
교노동 위관상, 교노동 위관장까지도 준다중유에 껴줍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은 동으로 갈 거예요. 운동, 위락시설, 관광유해시설, 장례시설. 일단 그냥 외워. 문종판, 운, 의숙이 1천 이상, 그리고 교노동 위관장이 1천 이상. 됐습니까? 이러면 뭐로 봐주겠다? 준다중유형 건축물로 봐주겠다. 하지만 이것이 다 16층 이상이라면, 무엇이요? 16층 이상이라면 다 다중이용. 교육연구시설인데 16층이었어. 그럼 다중이용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은 다중이용로 종결. 다중이용 건물로 종결. 16층 이상이면 어떤 용도이든 다 다중이용 건축물입니까? 왜 정했다고 이거? 구조 안전 때문에 사고 날까봐. 구조기술사 협력을 요하는 건물로 도입한 건물이다. 알겠습니까? 언제든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특수한 구조이어서 위험한 건물일 수 있다. 시작. 특수한 구조이어서 위험한 건물일 수 있다. 특수구조 건축물도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된다. 이건 32회 때 문제. 그럼 뭐 좀 물어봐요.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한쪽 끝은 고정돼 있고 다른 쪽 끝은 지지돼 있지 아니한 차양등이 이런 식으로 3m 이상이 돌출돼 있다면 앞에 고정 기둥이 없으니까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럼 지나가는 빗불이 구조물에 의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양등이 3m 이상 돌출되어 있는 거 특수구조 건축물.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몇 메다? 20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면 우리 뚱땡이들 몇 명 들어가서 뛰면 주저앉아요. 같이 뛰어봐. 그렇죠? 그러다 보니 특수구조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20m 이상. 이해가시겠습니까?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그 정도. 이게 건축물이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 공부하러 올 때 건축물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그렇지. 더 놀라운 건 다음 주에 주택법에 가면 주택도 겁나 많아. 그렇죠? 우리 건축법에 외웠던 단독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야. 겁나 많아. 주택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기대하시라. 알았습니까? 그 얘기. 건물의 종류. 뭐 말이 고층 건축물,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기본 중에 기본, 그림으로 기억하고 자꾸 외우려고 애쓰지 마요. 하다 보면 외워져.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뭔지 봤다면 이거를 뭐 하자? 우리가 이제 적용하자. 적용하기 위한 대상 행위는 뭐냐?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건축물을 뭐 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게.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행위가. 시작.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리고 이 건축법의 용어는요, 우리 공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 개론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용어 정의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라서 알아야 됩니다. 그쵸? 일단 봐요. 건축은 크게 말하면 5가지가 있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건축의 5종 세트예요. 그죠?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재이, 시작. 박자를 못 맞아.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렇게 외워놓고도 이전은 건축이 아니다. 그래. 이러지 말고 이전도 건축입니다. 우리 추상, 공록, 도시지역 외워놓고도 녹지가 도시인 걸 모르듯이. 그렇죠? 신증, 개재이 외워놓고도 이전은 건축이 아닌 줄 압니다. 이전은 건축이 아니라고 한 6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이전도 건축이다. 그거부터 먼저 알아놔야 돼. 이해가셨죠?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건축의 5종 세트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처음이니까 단어 좀 봐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신축, 증축이에요. 신축, 증축의 기본적인 구분의
기준을 본다면 가장 기준의 중요한 근거는 기존 대지에 건물이 없니? 기존 대지에 건물이 있니? 됐습니까? 기존 대지에 건물이 없었어.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게 나대지에 짓는 거라 신축이에요. 근데 신축 나올 때 가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주된 용도가 아니라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 있었다면 그런 대지에 짓는 것도 신축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는 건물이 없는 거와 같은 거로 봐버리겠다는 얘기죠. 자주 나오진 않아. 한 번 나왔나. 중요한 건 증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증축은 기존의 대지에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건축물에다가 이와 같이 뭐하죠? 올려짓고 넓혀 짓고 하면서 늘리는 거예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뭐라도 늘리는 거예요. 써보세요. 각각. 이게 동시만족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런 질문 나옵니다. 면적의 증가 없이 높이만 증가돼도 증축이다. 이게 맞는 질문인데 대부분 X인 줄 알아요. 증축 그러면 면적이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증축 나올 때 많이 속여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뭐라도 증가되면 증축이에요. 이해 가셨죠? 특히나 층수, 면적 같은 건 안 느는데 높이만 올라간다는 것도 증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계재축입니다. 여러분 계재축 일단 봐요. 개축, 재축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 종전 거보다 다시 짓는 건데 다시 짓는 거의 내용의 다른 점은 요거는 인위적으로 부신 거 인위적으로 해체해서 다시 지어 종전 범위 내 종전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신축일 수도 있고 증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범위 내로 지어야 됩니다. 부신 다음에 짓는 거 그리고 요즘같이 눈비 많이 올 때 천재지변 등에 있다. 재해로 멸실됐다. 계재축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멸실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체한 거예요. 시작. 멸실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체한 것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봐요. 전부를 또는 일부를 철거할 수 있다. 해체할 수 있다. 해체해서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 다시죠. 이걸 개축. 됐죠?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전부를 부시고 다시 지었는데 종전 규모를 넘으면 신축. 일부를 부시고 다시 지었는데 종전걸 넘으면 증축이 되겠죠. 종전 범위 내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저는 재축이라고 봐요. 하나 물어볼게요. 개축하는 사람이 불쌍해요? 재축하는 사람이 불쌍해요? 뭐라고? 재축. 왜? 재해를 보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재축은 약간 좀 인자해요, 조문이. 개축보다 면적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봐볼게요. 그러면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짓는 게 재축인데 그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 대한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지문들이 좀 표시가 되어 있긴 해요. 그렇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서 다시 짓는 걸 종전 규모 범위 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처음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연면적 합계가 종전 이하여야 하고 동수, 층수, 높이도 종전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워낙 중요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봐요. 예를 들어 종전의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었던 거죠. 저번 주 배웠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걸 뭐라고 하죠? 연면적. 그럼 같은 대지에 두 동이 있으면 A동 연면적, B동 연면적이 있겠죠. 이걸 연면적 합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라고 나오면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재해가 나서 멸실됐어요. 됐죠? 그럼 다시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종전 범위 내 연면적 합계도 종전 규모 이내여야 되고 동수, 층수, 높이도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졌냐면 이렇게 졌어요.
그럼 연면적 합계는 종종 규모로 추정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동수가 늘었죠. 원래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단 종정 규모를 초과 시에는 법령 조례에 모두 적합해야 된다. 즉 동수 층수 높이는 그 중에 뭐가 하나라도 초과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조례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좀 봐줘서 재축으로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간 35회 때 살짝 물어봤고요. 연면적 합계는 예외 없어요. 무조건 연면적 합계는 종정규모 이하여야 하고 동수 층수 높이도 종정규모 이하여야 하지만 법령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그 중에 뭐 하나가 초과돼도 재축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다. 됐습니까? 왜? 안 됐잖아. 재로 재산을 잃었는데. 근데 그렇게 빡빡하게 하면 승질 나잖아. 처음에는 부탁하다가 열받으면 욕이 나오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됐고. 그 다음 또 하나 오른쪽 위 이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건축이 아닌 이전. 그렇죠? 이전도 뭐예요? 건축이에요. 근데 정의 잘 봐봐요. 봐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물어볼게요. 주요 구조부 시작. 아니돼요.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이랬잖아. 그러면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겨요. 이걸 이전이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들이 눈동자에 물음표가 들어와요. 뭐라는 거야 지금. 뭐 건물을 그럼 뭐 해체하지 않고 뭐 반짝 들어서 옆으로 옮긴다는 거야. 뭐야. 이런 눈빛으로 봐요. 정답이에요. 뭐라고요? 반짝 들어서 옮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그게 되냐 임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학원 건물도 옮길 수 있습니다. 기술력 다 있어요.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옮기는데요? 그건 얘한테 물어봐. 봐요. 근데 이유는 급했고 뭔가 건축 제한이 있었겠지. 일단 쓰고 옮긴다는 조건 등이 있었겠지. 가정하자면. 그렇죠? 근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라고 많이 속여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럼 물어보죠. 다른 대지에 같은 위치예요?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예요? 이걸 말로 하면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같은 대지 내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림으로 기억해 그냥. 그럼 물어봐. 다른 대지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안 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다른 대지로 가면. 알 수가 없지. 왜? 다른 대지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 대지의 기존의 건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정보 부족. 이해갑니까? 어떤 강사분들은 다른 대지로 옮기면 그냥 신축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 미쳤나봐. 그러면 안 돼. 다른 대지 상황을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문제 정보에서.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건축의 종류 신증, 개재,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재,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모든 거를 다 건축행위만 할까요? 건축이 아닌 것도 우리 법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줘요. 시작. 건축이 아닌 것도 우리 법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게 건축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건축보다 경미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건축은 아니지만 우리 법에서 큰 수선.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을 뭐라 불러? 우리가 대선이라 불러요.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 이게 뭐다? 대수선. 그러면 우리 법에서 대선 행위도 규제하겠다 이 얘기야. 그리고 그 전에 말 나온 김에 바로 위에 결합건축은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거 용적률을 통합 적용. 꼭 기억하세요.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다 라고 이해하자. 시작. 결합건축은 뭐라고요?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다. 그래가지고 주변의 용적률을 흡수해서 쫙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뉴욕 트럼프월드예요. 트럼프월드 보면 걔 건물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주변의 용적을 거래해서 흡수한 거예요.
통합적용해서 쫙 올린 거죠. 우리가 결합건축 검색해보면 트럼프월드 이게 많이 나와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고액계들. 그래서 결합건축은 뭐다? 용적률 통합적용이지 주의하실 건 뭐예요? 건폐율 통합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액계들. 내용 이해하시고요. 다만 어쨌건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봐요. 증축, 그 다음에 개축, 뭐하죠? 재축, 즉 건축이 아닌 거. 건축은 아닌데 큰 수선. 이걸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주요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있었죠? 아까? 그러면 그 주요구조부에 대한 부분을 잘 봐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집중하면 알 수 있을 거야. 그 대수선에 대한 부분의 주요구조부 관계를 보면 잘 봐봐요. 문장 이렇게 이해할게요. 일단 보를 증설해체 하거나 와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읽어봐.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증설해체가 더 센 거예요? 아니면 수선 변경이 더 센 거예요? 증설해체가 세요? 수선 변경이 세요? 증설해체가 더 세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쵸? 그럼 오해하지 말 거. 증설해체는 개수가 몇 개든 관계없어요. 그럼 뭐예요? 보 2개를 해체해요. 대수선이다. 틀리기 전 답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요? 하지만 수선 변경이면 3개 이상을 요한다는 거예요. 경미하니까. 증설해체 행위보다 수선 변경 행위가 경미하니까. 됐죠? 요거는 입문서에는 287페이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287부터 288. 그러니까 원 문장을 확인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한 번 더 물어봐요. 증설해체냐? 285구나. 285부터 286. 시작. 285부터 286에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 어떨까요? 내력벽을 시작. 내력벽을 증설해체 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두 번째 문장. 똑같아요. 그러면 다음 문장. 기둥을 증설해체 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됐죠? 다음 문장. 응용해봐요. 지붕틀을 증설해체 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다음 문장. 외벽에 마감 재료라는 것을 증설해체하거나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이를 각각 다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주의할 거 한 번 더. listen carefully 해봐요. 기둥 2개의 수선, 대수선이다. 수선. X. 수선 변경은 3개 이상이어야 하니까. 지붕틀 1개를 증설한다. 1개. 증설한다. 대수선이다. O. 증설해체는 개수와 관계없으니까. 이게 이 부분의 포인트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주요구조부를 알고 연결시켜야 되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일단 단어만 외워볼게요. 뭐라 하냐면 보, 내력벽, 기둥, 지붕틀, 외벽의 마감재료를 각각 증설해체하거나 그쵸? 3개 이상 등으로 수선 변경하는 겁니다. 들어봐요. 보내기지마. 시작. 보내기지마. 대수선이라고. 증설해체. 대수선이다. 빠라빠라바. 시작. 보내기지마. 대수선이라고. 증설해체. 안 도와주네.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보내기지마 대수선 일단 외워놓으세요. 보내기지마 대수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방주다 대수선이에요. 시작. 방주다 대수선이에요. 방화벽 방화구획 중해수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증해수변, 다가구, 다세대, 가구세대 간 경계벽 증해수변. 그래서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수선.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선이에요. 시작. 방주다 대선이에요. 오늘 집에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물어보세요. 대선 뭔지 알아? 물어본 다음에 보내기지마 방주다 헤이. 그래서 대선 기억하시고요. 일단 입에 붙여놓으세요. 아마 지금 이해가 반밖에 안 갔을 거야. 하지만 또 할 거야. 1월달 가서 2월달 가서. 그래서 개념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인문서 258 하단부터 286 상단에 있으니까 원 문장 읽어보시면 더 쉬울 겁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정의. 시작. 리모델링의 정의는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라거나, 시작, 대수선이라거나 일부 증축, 개축을 말한다. 그래서 리모델링 정의 나올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대수선하는 거, 증축하는 거, 개축하는 거까지,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재건축의 대체제죠.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건축물 용도 변경입니다. 시작. 건축물 용도 변경. 적용 대상 행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다 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깜짝아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이런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위험해져요? 위험해져요? 같은 소리예요? 뭐라고요? 위험해져요? 위험해져요? 위험해지겠죠? 그러면 이런 용도 변경은 아무렇게나 해서 아주 중량물의 프레스기를 2층에 올려놓고 다음날 붕괴돼요. 그렇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아래층에 일하는 분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위험하게 바꾸는 거는 허가받아. 하지만 반대로 가는 건 위험하지 않은 거니까 신고해.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도 이 법에서 규제를 하는 적용 대상 행위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 건축물의 용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총 몇 개? 30가지가 있거든. 1번부터 맨 밑에 보면 30번이 보일 거예요. 1번부터 맨 밑에 보면 뭐 한다? 30번이 보이지. 우리 양기백 교수하고 우리 공시 배울 때 지적은 토지 용도죠. 28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30가지예요. 그렇죠? 표정은 설마 또 다 외우라는 거냐? 맞았어요. 미안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반복해 보시면서 외우면 되는데 일단 용도 변경을 알려면 뭐부터? 당연히 용도 분류부터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국토계획법 볼 때 얘기했던 것처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에버바리 단독주택, 다가공, 단독주택. 시작. 다가공, 단독주택. 단독은 정말 단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까지 있어요. 종류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고려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연세대 기숙사. 그러면 우리 다세대 다가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가구 다세대 되게 헷갈려요. 다세대가 공동주택. 호별 뭐하죠? 구분소유권 인정. 이라는 거죠. 그럴 때 아파트는 뭐예요? 아파트. 뭐라고요?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면적 관계 없고요. 다세대 연립은 660을 넘으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1개동.
층수는 4계층 이하예요. 이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개자 좀 집어넣을게요. 4계층 이하. 좀 명확함을 위해서 개자 좀 집어넣읍시다. 건축법의 정의의 층수는 개자가 들어가요. 4계층. 이렇게 써요. 4계층. 다세대근 연립이근 뭐다? 4계층 이하인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넘었냐 이하냐 이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그 다음 사실은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에버바리 근린생활시설. 이거 다 지금 외우기 힘들고 차차 외울 텐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말고 근린생활시설은 봐요. 가까울 근, 인접할 린. 가깝고 인접한 곳의 생활시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그게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시작.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두 가지 구분점은 뭘까? 어떤 학자는 큰 거, 작은 거 이러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큰 거, 작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생활 위해 써보세요. 생활의 위해가 어느 정도 있는 우리 주변의 생활시설은 2종. 생활 위해가 없는 우리 주변의 근린생활시설은 1종. 이렇게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 2종 근린생활시설은 간단히 구분하자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건데 생활의 위해를 어느 정도 준다면 2종인 거고 생활 위해가 없는 주변의 생활시설이면 1종이구나. 그러면 외운 거 아무것도 없죠? 뭐 좀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봐요. 동네 한의원 1종, 2종. 뭐 한의원이 뭐 해를 줍니까? 1종이야 1종. 여기죠 한의원 의원. 그렇죠? 또 하나 물어봐요.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이 뭐 해를 주냐면 시끄러워요. 2종이에요. 그럼 소규모 종교 집회장. 2종이야. 시끄러워. 공연장. 2종이야.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예방접종하러 보건소 갔어. 1종. 뭔 생활위해 줍니까 이게? 산후조리원. 답이었어. 그게 얼마 전에 중개사. 산후조리원. 이해갑니까? 그러면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나오는 것 중에서도 무슨 뭐 단란주점 같은 거 다 2종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 봐. 안마원은 1종인데 안마 시술소가 2종이야. 왜냐면 더하기 시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안마원 1종, 안마 시술소 2종. 맞습니까? 독서실은 이게 조용해가지고 1종 같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분쟁이 생겨요. 기원이 뭐죠? 이건가요? 바둑두는데요. 그죠? 거기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제가 생깁니다. 2종이에요. 그쵸? 그리고 요번에 신설된 것 중에서 여기 동물병원 등이 300 미만이면 1종에 들어왔다는 거. 원래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2종이에요.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300 미만이면 1종이 새로 도입됐어요. 우리 애견인들이 1,500만이 넘는데요. 그렇죠? 전체 인구가 5,500만인데 3분의 1 절반 가까워요. 그래서 300 미만의 동물병원 미용실들은 1종으로 봐요. 야, 동물이 미용실도 간다. 야, 나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 6만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 누나네 개 있는데 뭐 페디케어 받고 뭐 린스하고 뭐 18만원이래요. 욕 나오대 그거? 뭐 이렇게 비싸? 그렇죠. 어쨌건 나보다 낫네 개팔자가. 어쨌건 그게 다 뭐다? 1, 2종 근생에 언급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이해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 및 집회시설부터 어디까지 야영장시설까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 못 외워요. 일단 처음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 근생 정도만 구분해 놓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야영장시설까지 30가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그러면 다 했습니다. 30가지의 건축물의 용도를 서로 간의 용도를 바꾸자면
너무 복잡할까요? 너무 많을까요? 너무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용도 변경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시 9가지로 재분류를 해요. 30가지를 9개의 서랍에 나눠 넣자. 뭐 하려고? 용도 변경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러면 또 암기송 준비됐나요? 봐요. 총 9가지로 구분합니다. 30가지를. 일단 자동차 관련 시설군. 시작.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의 시설군. 시작합니다.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시작. Listen carefully. 자산 전문 영교 건축 플래시예요.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용도 변경. 시작.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구 이렇게 노래 못하는 말은 처음 봤어요. 내가 어쨌든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인데 일단 어떤 배열로 느껴져요? 위에 있을수록에 덴저러스해요. 위에 있을수록의 위험, 아래에 있을수록의 덜 위험.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위험한 거로 변경이니까 허가 받으시고요. 내려오면 위험하지 않은 걸로 가는 거니까 신고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법에서 언급이 돼 있어요. 올라가는 건 허가, 내려오는 건 신고. 왜? 위험한 것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용도 변경. 30가지의 건물의 용도를 용도 변경 편의성을 위해서 9가지로 재분류하고 재배치했다. 이것도 다 외워야 돼. 근데 오늘은 첫날이라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도망가니까 여기까지만. 그리고 외워볼게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빨리 얘기해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일단 앞자 따서 순서 외우셔야 돼. 어떤 분들이 이거 쉽게 외운다고 나 이렇게 외울래요. 뭐 문근영이가 자산하여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섞으면 큰일 나. 이해가셨죠?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용도 변경. 순서. 아까 대수선은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수선이에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용도 변경. 다음 주에 노래 콘테스트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시켜서 못하면 1,000원 내기. 그렇죠? 라고 내용들 이해해보시고. 미안해요. 그래서 용도 변경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 대상 행위 4가지 봤어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일단 종류만 기억하세요. 시작.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첫 번째, 건축. 신증, 개재 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 대수선.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수선이에요. 용도 변경.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용도 변경. 혹시 까먹으면 전화하세요. 알려줄게요. 유튜브에 검색하든가. 됐죠? 라스트.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법이 적용되어지는 대상 지역과 대상 건축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와야 돼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도 있다는 사실. 완전 중요. 우리가 건축물 봤잖아 아까.
그리고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받고. 그런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시작.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 이거 완전 나와야 돼요. 제가 적중률 100% 얘기했었죠? 나올 때까지 얘기한다고. 그렇죠? 좀 나온 지 됐어 이거. 이때 나오고 안 나왔거든. 벌써 6년째 우리 시험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국가유산으로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어볼게요. 문화유산 보존 활용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적용한다. 무슨 경혜율을 건폐율, 용적률을 따집니까? 말도 안 되지.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 다 뭐예요? 국가유산이에요. 국가유산을 나누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제 문화재란 말은 안 써요. 뭐라고요? 국가유산. 국가유산인데 그거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구분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적용하지 않고요. 철도. 철도만 떠오르면 왠지 여행 가는 것 같아. 그쵸? 철도,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 급유시설,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도 역사는 적용됩니다. 서울역 건물, 부산역 건물 있죠? 그건 적용돼요. 옛날에 물어봤던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뭐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네 자로 줄이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네 자로 줄이면 아니 톨게이트예요. 뭐라고요? 톨게이트.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또 한 번 속였다. 확인하시고요. 얘기. 그러면 이렇게. 이거 다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잘 봐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그런데 재밌는 거 공장의 용도로 쓰이면서 이동이 쉬운 것이어야 돼요. 이거 나올 때 답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닙니다. 공장이에요. 뭐라고요? 주택이 아니라 공장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 팁 드리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합니다. 왜? 제조업을 활성화하려고.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빠라빠빠. 공장. 빠라빠빠. 공장. 공장만 이뻐해. 시작. 빠라빠빠. 건축법.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빠라빠빠. 공장만. 공장만 이뻐. 창피해. 또 하천법의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입니다.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나와야 돼. 5번 신설되고 아직 안 나왔어요. 하천법의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빈출 지문은 요거. 컨테이너 이용 간이창고 주택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요것만 3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 용어 정의에서 대상물, 대상행위, 대상 지역 건축물 등을 봤어요. 그러면 빈칸 노트 보고 마무리합시다. 넘어갑니다. 그럼 내용에서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빈칸 노트 필수 지문도 보지 않은 거는 신경 쓰지 말아요. 나중에 할 거니까. 그쵸?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1번을 봤더니 뭘 물어본 것 같아요? 주요 구조부를 물어봤죠? 말해. 주요 구조부. 외워봐요. 시작. 또 주요 구조부란다. 말하라니까. 뭐라고요? 내기 바보 지주. 시작.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그래서 매력벽, 그죠?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걸 주요 구조부.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뭐하죠?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은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라는 점 아까 배웠던 그대로. 두 번째 봅시다. 2번 지문의 키워드 뭐 물어봤다? 지하층. 시작. 지하층.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뭐가? 평균 높이가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걸 지하층이라고 한다.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건축물의 정의 3번. 시작.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뭐였더라?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지금 느낌 보니까 조금밖에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요?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시작.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그리고 이에 부수되어 있는 거. 딸린 시설물을 포함하며 지하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로 봐주겠다. 지하의 점포도 건축물 되는 거니까 그 점 혼동하지 마셔라. 이해 가시겠죠? 그 내용들 어때요? 금방 보고 봤는데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매주 읽어야 돼요. 몇 가지 안 되지만 그거라도. 그래야 데드라인이 생겨요. 데드라인 무너지잖아? 완전 바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12월에 준 거에 필수 주문이라도 담고 있어야 돼. 매주 봐야 돼. 1월달, 12월달 돼도. 내 말 이해하셨죠? 됐고요. 4번. 우리 알고 있는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거 못 맞추면 집에 못 가. 뭐라고요? 고층 30층 이상이라 거나 120m 이상. 초고층 50층 이상이라 거나 200m 이상. 됐죠? 그 얘기. 그 다음 건축물과 분리하여서 축조된 게 있죠. 공작물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광고판, 광고탑, 사광, 장기첨. 시작. 사광, 장기첨. 나도 모르게 외워버렸네. 4m. 사광, 장기첨이니까. 건축물 분리됐을 때. 그 다음 또 육굴철. 특히나 통신용이면 주거 상업지역에. 그러면 뭐다? 특별시이면 누구에게? 거기 구청장에게 신고. 주된 건물과 분리돼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 이옹담, 사광장기첨, 육굴철. 시작. 이옹담, 사광장기첨, 육굴철. 통신용은 주거상업지역에 있는 거야 하나고. 이해 가셨죠? 일부러 그걸 집어넣은 거야. 통신용으로.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6번. 또 아는 거 나왔다.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시작.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 시작.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 정확히 얼마? 5,000. 문종판 운의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문종판 운의수가. 시작. 방법이 없어.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입에 붙여. 그냥 이유가 없어. 정해진 거라. 그럼 문, 종, 판, 운, 의, 숙. 문종판 운의수가.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내용에서 다중이용이라고 하지. 의료시설 중 정확히 얘기하면 종합병원이고요. 앞에 나와 있어요.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뭐가 되면 관계없이 또는 16층 이상이면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됐습니까? 문종판 운의수가. 시작. 문종판 운의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16층 이상이어도 그렇다. 됐고요. 준다중이용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외의 건축물인데 문종판 운의숙 말고도 뭐였더라? 교노동 위관장, 교노동 노유자, 운동, 위관장, 위락, 관광유계, 장례시설. 교노동 위관장 얼마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 즉 준다중이용 나올 때 주의할 거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
문종판, 운, 의수군 겹치는 거니까 제가 교노동 위관장을 넣어봤어요. 등자 집어넣어서. 이해 가시겠습니까? 교노동 위관장 1천 이상. 시작. 교육연구,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용도분류 보면 29번째 장례시설이 있어요. 30번째가 야영장시설이고 지금은 교노동 위관장입니다.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8번 봅시다. 건축에 대한 거. 한 번 좀 물어봅시다. 건축의 종류는 시작. 말을 하라니까. 신증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그러면 8번 지문의 키워드 해체. 해체하는 순간 번뜩이는 건 아깝다야? 해체하면 개축이잖아. 그래서 보시면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건 개축이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 이전 정말 잘 나와요. 그렇죠? 개축, 이전. 그리고 9번은 뭘까요? 키워드. 9번의 키워드는 재해로 멸실된 거예요. 멸실 나오는 걸 다시 짓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이건 재축이겠네. 재축. 읽어봅시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가 되고 동수, 층수, 높이도 종전 규모 이하로 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 시에는 뭐다? 법령 조례에 적합하다면 뭐다? 그것도 초과해도 뭐가 된다는 거야? 재축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해하지 말 거,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한다면 보내기지마 방주다. 주 대선이에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보내기지마 방주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증설해체 수선 변경은 뭐로 봐주겠다? 대수선행위로 봐주겠다. 어때? 앞에서 볼 때 아는 것 같더니 또 모르겠지. 한 번 더 대수선 시작. 보내기지마 방주다. 봐봐. 보내기지마 방주다 아니야. 그럼 방주다의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증설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이다. 이거 나올 때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특별피난계단의 증설해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특별피난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대선으로 봐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증설해체 수선 변경도 대선행위로 봐주겠다.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 공동주택으로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다. 그럼 뭐야?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 윤수일의 아파트. 됐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했대네. 초과. 4계층 이하래네. 뭘까? 연립주택. 그럼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종류.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오늘 동영상 다시 봐야 되겠다. 뭐라고요?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그 중에 아파트와 연립. 연립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660 초과. 아파트의 키워드는 5계층. 이해가셨죠? 물론 4계층 이하도 있겠지만 밑에. 됐고요. 용도 변경 봅시다. 말이 용도 변경. 먹으면 안 돼요. 용도 변경 외워봐요.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순서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자산 전문, 전기통신, 문화집회, 자산 전문 영교, 영업시설군,
교육복지, 영교, 근주그, 근린생활, 주거 업무, 그 밖의 설군.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 용도 변경입니다. 순서 아셔야 돼요.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 용도 변경. 다음 주에 또 복습해 드릴게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 나중에 보고 13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시작.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물어보니까 키워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네.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됐죠? 그러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뭐? 공장이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뭐가 쉬워?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절대 뭐가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그리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 무엇도? 수문조작실. 수문조작실. 4대강 보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수문조작실을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다. 등등에 대해서. 됐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나머지 14, 15번은 나중에. 12번하고 14, 15번은 나중에 할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15번은 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15번. 아까 얘기했던 거. 건축물 용도와 관련된 거 중에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같은 거. 시작.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같은 게 얼마? 300 미만이면 이제 2종이 아니라 몇 종으로? 그치. 1종 근린생활시설.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애견이 늘어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쵸? 가장 높으신 분도 애완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조문들이 많이 좋게 바뀌는 편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그렇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정리합시다. 그러면 건축법은 뭘 배웠어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는 거를 허가 신고하고 하는 거. 그걸 배운 겁니다. 한 번 더. 건축은 신증, 개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 대수선.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수선이에요. 시작.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수선이에요.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 용도 변경입니다. 일단 입에 붙여 놓으세요. 다음 주는 주택법, 농지법 보고 마무리하고 오늘 거 복습해 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